자, 첫 번째 경기 이제 토리노 대 피오렌티나. 자, 토리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파타가 별장. 그리고 이제 원정팀 피오렌티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드필더 칼타리 그리고 구두문도손이 이제 결장 중입니다. 자, 일단 이제 토리노 같은 경우에는 좀 최근 5경기 기준 이제 1승 4패로 좀 저조한 성적을 거두고 있고, 그리고 2경기 연속 그렇다 할 득점기를 잘 만들지 못하면서 최근 좀 공격에서 힘을 좀 못 쓰고 있습니다. 네. 그러면서 확실히 좀 이제 근래 들어서 이제 공격 사이클이 좀 떨어지며 저점의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는 그 좀 토리노라고 좀 보일 수가 있고,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지금 현재 좀 토리노에 대한 좀 공격에서의 기대치는 좀 다소 떨어지는 편이다, 이렇게도 좀 전해드려 봅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피오렌티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6연승을 좀 기록 중으로 뭐 최상의 좀 모멘텀을 이어가고 있어요. 네. 그리고 이제 득점력이 일단 좋은 거와 더불어 이제 대체적으로 안정된 좀 수비를 보이면서 지금 공수 밸런스가 굉장히 좀 잘 잡힌 상태입니다. 네. 확실히 뭐 이제 피오렌티나가 이 정도까지 지금 뭐 잘 나갈 줄은 몰랐는데, 확실히 이제 잘 나갔을 때랑 그리고 이제 그 못 나갔을 때를 좀 비교했을 때는 경기력이 좀 눈에 띄게 좀 좋아진 게 좀 보이고, 그리고 그런 좀 경기력을 좀 잘만 유지한다고 하면은 계속해서 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들 수도 있지 않는 좀 현재 좀 피오렌티나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봅니다. 자,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좀 말씀 드려봤네요. 자, 일단 현재 지금 토리노가 좀 흐름이나 경기력이 좀 안 좋고, 그리고 공수 방면에서도 피오렌티나에 비해 좀 밀리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원정이라 해도 좀 피오렌티나가 약간 좀 페이스를 좀 끌며 이제 주도권을 좀 가져갈 것으로 봐요. 네.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면은 결국 좀 원정이라 해도 좀 피오렌티나가 좀 템포 조절하며 이제 경기를 운영해 유리하게 좀 경기를 풀어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아무래도 일단 뭐 약간 전체적인 면과 좀 더불어 양 팀의 좀 가장 좀 크게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은 아무래도 좀 공격 전개다 보니까 이번 경기 역시 좀 양 팀이 좀 공격을 좀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어서는 다소 좀 차이가 좀 클 수 있다고 봐요. 그러니까 확실히 좀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이제 공격에서의 기대치도 이제 피오렌티나가 이제 더 좀 높아 보인다, 이렇게 좀 전해드려 봅니다. 자, 물론 뭐 이제 피오렌티나가 뭐 5년 넘게 뭐 이제 토리노 홈에서 이긴 적이 없고, 그리고 최근 이제 컨퍼런스 리그까지 병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 피로 누적이 클 수 있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충분히 좀 피오렌티나 사이드를 보는 게 리스크가 좀 있을 만합니다. 네. 그리고 이렇게 좀 긴 연승을 좀 이어가는 팀이 이제 좀 슬슬 이제 좀 미끄러질 만한 좀 타이밍도 이제 좀 다가오는 약간 좀 그런 좀 시기이기도 해서 확실히 좀 너무 긴 연승이다 보니까 오히려 좀 불안정한 약간 좀 부분도 있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봐요. 네. 자, 다만 뭐 근데 그럼에도 좀 불구하고 뭐 현재 뭐 지금 흐름, 뭐 경기력, 공수 밸런스 뭐 전부 지금 토리노에 비해서 피오렌티나가 이제 많이 우세하기 때문에 그냥 이런 약간 좀 실력적인 면을 더 고려하면은 그래도 요거는 피오렌티나 승을 보는 게 배당 대비 더 좀 메리트 있는 좀 선택지지 않나 좀 생각을 합니다. 네. 그리고 확실히 좀 지금 토리노보다는 이제 피오렌티나가 공격에서도 더 좀 유연하게 좀 풀어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좀 팀이기 때문에 이런 약간 좀 양 팀의 공격 전개에서의 그런 차이까지 고려를 하면은 저는 요거는 그래도 피오렌티나 사이드 쪽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. 그래서 분석 결과 봤을 때는 피오렌티나 승 보는 경기. 그럼 언어반은 본다고 하면 이건 언더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. 2.5줄 언더. 네. 자, 피오렌티나 승에 2.5줄 언더로 가져가도록 할게요. 자, 그 다음에 이제 토트넘 대 에스턴 빌라. 자, 일단 이제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판더벤이 결장 중입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로메로 같은 경우에는 뭐 좀 출전 가능성이 이제 좀 높다고 좀 보여지긴 하지만, 그래도 뭐 아직까지 좀 뭐 100%좀 출전이라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좀 약간 좀 결장 의심인 상황이다 정도로만 좀 아시면 될 것 같고, 그리고 이제 추가로 이제 손흥민 선수는 이제 이번 경기에서 다시 이제 좀 복귀할 전망이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. 자, 그에 반해 뭐 이제 원정팀 뭐 빌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다, 이렇게도 이제 좀 말씀을 드려봐요. 자, 일단 이제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직전 컵 경기에서 이제 어느 정도 힘을 뺀 맨시티 상대로 이제 승리를 거뒀고, 그리고 이로 인해 지금 홈에서는 5연승을 좀 이어가고 있을 만큼 극강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. 자, 다만 이제 지금 컵 경기에서도 토트넘이 좀 풀라인업을 쓰며 좀 주전들 관리가 잘 안 된 상태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주전 선수들의 좀 피로 누적이 클 수 있다는 점은 좀 염두는 해도 된다,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. 그쵸?
네, 왜냐면 이제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이제 유로파 리그부터 시작해 계속해서 좀 주전들을 좀 갈아 넣었다 보니까 좀 선수들 좀 피로 누적이 좀 클 수 있고, 게다가 이제 직전 컵 경기에서도 솔직히 거의 뭐 풀라인업을 좀 기용했을 정도로 주전들을 좀 많이 갈았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고려하면은 좀 다른 팀들에 비해서는 더 좀 피로 누적이 클 수도 있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해봐요. 네. 그러니까 확실히 좀 이런 좀 불안 요소는 어느 정도 좀 있는 편이다, 이렇게도 말씀을 드려봅니다. 네. 자, 그리고 이제 빌라 같은 경우에는 직전 이제 컵 경기에서 이제 크펠 상대로 지긴 했지만 거의 이제 2군에 가까운 라인업을 좀 기용하면서 어느 정도 좀 주전들을 잘 관리해 줬습니다. 네. 그리고 이제 뭐 빌라 역시 뭐 이제 챔스나 뭐 리그에서는 거의 매번 이제 뭐 풀 라인업을 좀 기용했지만 컵 경기에서는 좀 로테이션을 좀 돌리며 어느 정도 좀 주전들에게 이제 휴식을 좀 줬다고 볼 수 있어요. 네. 그만큼 확실히 좀 빌라가 이제 뭐 컵 경기에 대해서는 뭐 그다지 좀 중요하지 않는다는 좀 스탠스를 좀 라인업에서도 많이 좀 보여줬었죠. 네. 자, 아무튼 좀 더 좀 실리적으로 좀 접근한 그런 좀 직전 경기의 좀 빌라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일단 뭐 전반적으로 이제 뭐 양팀 다 공격 템포가 빠르면서 뭐 정지성이 좀 전개가 좋고, 그리고 이제 수비 라인이 좀 대체로 이제 좀 올라가 있기 때문에 네, 좀 약간 좀 침투나 좀 역습을 좀 통한 좀 득점 기회가 약간 종종 좀 만들어질 것으로 봅니다. 그러니까 약간 좀 이런 점을 좀 고렸을 때는 어느 정도 좀 난타전 양상으로도 좀 이어질 만한 좀 경기로 좀 염두는 해둬야 되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봐요. 네. 자, 다만 근데 이제 빌라와 달리 이제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직접 뭐 컵 경기에서도 풀라인업을 좀 기용하면서 주전들을 좀 갈아 넣었다 보니까 확실히 좀 빌라에 비해 에너지 레벨에서 이제 밀릴 수가 있습니다. 네. 그렇죠. 그리고 지금 뭐 확정은 아니긴 하지만 만약에 이제 판더벤에 이어 이제 로메로까지 이제 만약에 결장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수비가 많이 약해질 수 있는 그런 좀 토트넘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은 이제 좀 수비에서도 더 좀 흔들릴 가능성을 이제 좀 고려해야 된다고 좀 볼 수가 있어요. 네. 그리고 이제 반면에 뭐 이제 빌라 같은 경우는 큰 결장자가 없기 때문에 풀라인업으로 좀 나설 수도 있다는 점, 네, 요 점까지 좀 고려를 하면은 확실히 좀 더 확실히 뭐 이 경기가 뭐 좀 토트넘이 뭐 좀 쉽게 약간 좀 주도를 할 만한 경기는 아니지 않나 좀 생각을 합니다. 네. 자, 그래서 지금 현재 뭐 1점 뭐 7대 뭐 토트넘 승배당은 솔직히 그렇게 좀 메리트가 없고, 그리고 뭐 이번 시즌 좀 빌라의 그런 좀뭐 경기력이나 약간 좀 이런 모멘텀을 좀 고려하면은 뭐 충분히 뭐 원정이라 해도 토트넘 상대로 뭐 좋은 결과를 좀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하면은 저는 이거는 토트넘보다는 빌라 사이드를 좀 보도록 할게요. 네. 그래서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저는 빌라 프랜승 쪽으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 경기 에스턴 빌라 프랜승 보는 경기, 그리고 3.5라고 해도 이 경기는 오버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빌라 프랜승의 3.5 기준 오버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할게요. 자, 그 다음에 이제 맨유 대 첼시. 자, 일단 맨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마운트, 그리고 마이누, 그리고 맥가이어 결장. 그리고 이제 첼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산초가 이제 결장 중입니다. 아무래도 이제 이전에 이제 맨유에서 이제 좀 뛰면서 약간 좀 계약 조건에 이제 맨유 상대로 이제 나올 시에는 이제 산초는 좀 출전을 할 수 없다는 그 좀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이제 좀 산초는 결장 중이다. 네, 이렇게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네요. 자,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결장자 이슈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좀 전해드려봤습니다. 자, 일단 이제 맨유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웨스트햄 상대로 패배한 후 이제 테나 감독을 경질했고, 그리고 최근 이제 아모린 감독 선임을 이제 공식 발표했습니다. 네, 확실히 좀 스포르팅을 굉장히 좀 잘 이제 좀 탑티어로 좀 올려놓은 그런 좀 아모린 감독을 좀 선임했기 때문에 확실히 어느 정도 좀 기대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문제는 이제 아모린 감독이 이제 바로 당장 이제 뭐 부임하는 게 아닌 이제 11월 A매치 휴식기 이후에 이제 첫 공식 데뷔전을 이제 좀 치르게 되다 보니까 현재는 뭐 이제 아모린 감독이 지금 나서서 이제 뭐 지금 복귀전을 좀 데뷔전을 이제 좀 치르진 않는다.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이제 그 전까지는 이제 반니가 이제 좀 체제 아래에서 이제 좀 경기를 좀 치르게 됩니다. 자, 물론 뭐 이제 테나 감독이 경질되었다 보니까 이제 이전보다 더 나은 경기력을 좀 기대해 볼 만한 맨유긴 해요. 네, 다만 근데 아직은 지금 많이 어수선한 좀 상황이라 이제 기대치가 좀 떨어지는 게 사실이고,
그리고 현재 지금 뭐 객관적으로 봤을 때 뭐 맨유보다 뭐 전력이나 경기력이 더 좋은 그 좀 첼시가 좀 상대이기 때문에 뭐 이런 뭐 첼시 상대로 뭐 맨유가 뭐 홈이라고 해도 좀 더 좀 밀릴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. 네. 확실히 전체적인 그런 좀 밸런스, 뭐 이제 전력, 그리고 이제 좀 중원에서의 그좀 차이도 좀 꽤 나는 편이고, 약간 좀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좀 첼시 전력이 더 좋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요거는 뭐 지금 맨유가 홈이라는 점을 좀 제외하고는 뭐 첼시에 비해 좀 크게 우세할 만한 부분은 없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봅니다. 네. 그렇죠. 자, 그리고 이제 뭐 맨유 같은 경우에는 좀 역습 전개도 좀 취약하기 때문에 뭐 역습이 좋은 좀 첼시 상대로 좀 수비에서도 좀 고전할 수 있고, 그리고 이제 뭐 중원 싸움에서도 좀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요 경기는 저는 뭐 만약에 본다고 하면은 첼시가 더 좀 유리하게 경기를 좀 풀어갈 만한 요소가 많지 않나 좀 생각을 합니다. 그렇죠. 자, 그리고 게다가 이제 직접 뭐 컵 경기에서 이제 첼시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좀 로테이션을 돌려 기용한 반면, 이제 맨유 같은 경우에는 거의 풀라인업을 좀 기용하며 이제 경기를 좀 치렀기 때문에 선수 관리에 있어서도 이제 첼시에 비해 지금 미흡하다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약간 좀 이런 여러 가지 요소를 좀 고려했을 때 저는 좀 승패를 본다고 하면 요 경기는 그래도 첼시 사이드를 보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이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봐요. 아무튼 이렇게 좀 말이 길었는데, 결론은 저는 요거는 승패 본다고 하면은 첼시 사이드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하고, 3.5 기준은 뭐 본다고 하면 언더 사이드 보도록 할게요. 첼시 프랜승의 3.5 기준 언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프라이부르크 대 이제 마인츠. 자, 일단 프라이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전 없습니다. 자, 그 대신에 이제 토알리치 같은 경우에는 좀 결장 의심인 상황이다. 네, 이 정도도 말씀을 드려보고, 그리고 마인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공격수 1명, 그리고 이제 수비수 1명이 결장 중이에요. 일단 지금 팀 내 지금 가장 많은 득점을 좀 기록하고 있는 좀 포워드 부카르드가 좀 결장인 거는 마인츠의 좀 공격에 있어서 좀 타격이 큰 편이다, 이렇게도 좀 전해드려 봅니다. 자, 일단 이제 프라이부르크가 이제 직전 컵 경기에서 이제 함부르크 상대로 좀 승리를 거뒀고, 이제 이로 인해 컵 경기 포함 이제 홈에서는 2연승 중으로 좋은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여전히 좀 좋은 그런 좀 경기로 좀 보여주고 있는 그 프라이부르크라고 볼 수가 있고, 자, 그리고 이제 마인츠 같은 경우에는 최근 3경기 기준 1무 2패로 지금 좀처럼 이제 승이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. 네. 그리고 이제 직전 컵 경기에서 뭐 주전 선수들 위주로 라인업을 좀 꾸렸지만 바이에른 뮌헨 상대로 좀 4대0 대패를 당하며 이제 홈에서도 좀 무기력한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. 자, 아무튼 이렇게 양 팀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좀 말씀드려봤네요. 자, 일단은 경기 양상을 좀 봤을 때 그래도 대체적으로 이제 마인츠의 좀 볼 점유율이 좀 낮다 보니 프라이부르크가 점유율을 더 높게 가져올 것으로 봐요. 그래서 좀 경기를 좀 조율할 것으로 보고, 그리고 이제 마인츠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볼을 좀 소유한다고 하면은 좀 바로 좀 전진에 이제 공격적으로 좀 나설 수 있다고 봅니다. 다만 이제 뭐 프라이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뭐 너무 좀 공격적이기보다는 이제 평소처럼 좀 템포 조절하며 좀 빌드업에 좀 더 효율적으로 좀 공격을 전개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네요. 확실히 좀 양대의 좀 플레이 스타일이 좀 다를 수 있다, 이렇게도 좀 말씀드려봅니다. 자, 일단 뭐 두 팀 다 각각 홈과 원정에서는 성적이 좀 좋은 편이긴 하지만, 그래도 지금 뭐 전체적인 흐름이랑 경기력은 프라이부르크가 더 좋고, 그리고 이제 마인츠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부카르드의 결장은 좀 공격에서도 좀 타격이 클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좀 공격 면에서도 좀 프라이부르크에 비해 좀 떨어질 수 있다고 봐요. 게다가 확실히 그래도 좀 더 홈 프라이부르크가 더 경쟁력이 있고, 그리고 경력이 더 좋은 또 팀이라는 걸 좀 고려하면은 약간 그래도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요 경기는 프라이부르크 사이드를 보는 게 더 낫지 않나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. 자, 그래서 요 경기는 저는 승패 본다고 하면은 프라이부르크 사이드 쪽 보도록 할게요. 프라이부르크 승 보는 경기로 가져가는 경기. 그리고 언오바는 본다고 하면은 이건 언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. 2.5점 언더. 자, 그 다음에 이제 미러레 대 벌리 이제 챔피언십 한 경기. 자, 일단 미러 같은 경우는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큰 결장전 없습니다.
자, 그에 반해 이제 벌리 같은 경우는 지금 주전 공격수 한 명이 결장 중이에요. 그래도 지금 확실히 좀 벌리의 그렇죠 주축 공격수인 좀 라일 포스트의 결장은 어느 정도 좀 타격이 좀 클 수 있다, 이렇게도 말씀드려 봅니다. 자, 일단 이제 미러리 이제 직전 경기 이제 스완지 상대로 원정에서 승리를 거두며 4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고, 그리고 최근 5경기 중 이제 1실점밖에 안 했을 정도로 이제 견고한 수비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. 네, 그만큼 확실히 지금 뭐 어느 정도 좀 무패 행진도 이어가고 있고, 그리고 이제 좀 안정된 좀 수비를 좀 보이면서 계속해서 좀 실리적인 좀 플레이를 지금 구사하고 있는 그런 좀 미러리라고 이제 볼 수가 있네요. 자, 그리고 이제 원정팀 뭐 벌리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 헐시티나 이제 홈에서 이제 퀸즈파크 레인저스 상대로 이제 무승부를 거두며 좀 기대보다는 좀 저조한 결과를 냈지만, 그래도 지금 현재 2달 넘게 무패 행진을 이어가는 중으로 전체적인 성적은 굉장히 좀 좋은 편입니다. 네. 그러면서 확실히 지금 이번 시즌 뭐 현 상황만 봤을 때 뭐 썬더랜드 뭐 리즈와 좀 더불어 이제 벌리 역시 좀 승격이 좀 유력한 그런 좀 팀이라고도 좀 볼 수가 있습니다. 네. 자, 아무튼 이렇게 좀 양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네요. 자, 일단 뭐 요 경기 같은 경우는 뭐 경기 양상을 좀 봤을 때 뭐 대체적으로 좀 느린 템포로 경기가 좀 진행될 수 있다고 봐요. 네. 확실히 뭐 두 팀 다 좀 자기 지형에서 좀 볼을 좀 소유하며 좀 천천히 좀 빌드업하는 경우가 굉장히 좀 많기 때문에 이런 점을 보였을 때는 좀 느린 템포로 경기가 진행될 수 있고, 그리고 두 팀 다 이제 수비 밸런스가 좋다 보니 안정적으로 경기를 좀 풀어갈 것으로 봅니다. 그러니까 약간 좀 이런 점을 좀 고려하면은 뭐 이번 경기 좀 다소 좀 지루한 공방전으로 좀 이어질 수 있다고 봐요. 자, 그래도 이제 벌리가 어느 정도 좀 볼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며 이제 경기를 좀 조율할 것으로 보고, 그리고 저 미러에 비해 뭐 상대적으로 공격 전개도 더 낮다 보니까 뭐 공격에서 그래도 좀 더 두각을 나타내지도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. 네. 그러니까 확실히 뭐 원정이라 해도 뭐 전체적으로 뭐 벌리가 뭐 경기 운영에 있어서는 더 약간 좀 좋은 편이기 때문에 그런 약간 좀 경기 운영 및 좀 공격에서도 좀 더 뭐 두각을 나타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요. 네. 자, 그리고 이제 미러리 뭐 상승을 좀 타고 있긴 하지만 뭐 벌리에 비해서 뭐 좀 전력이나 경기력 모두 좀 열세고, 그리고 현재 뭐 지금 홈 이점을 좀 제외하고는 뭐 벌리에 비해 좀 크게 좀 우세한 부분도 없기 때문에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요 경기는 뭐 원정이라 해도 그래도 벌리 사이드로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. 네. 그리고 뭐 이제 상대 전적을 좀 봤을 때도 뭐 최근 미러리 뭐 벌리 상대로 이제 좀 승도 없는 것까지 고려를 하면은 요거는 저는 승패 본다고 하면은 역배받은 벌리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할게요. 그래서 벌리 프랜승 쪽으로 접근하는 경기. 네, 이제 언어바는 배당이 좀 낮긴 하지만 그래도 언더사이드 보도록 할게요. 네. 그래서 벌리 프랜승의 2.5 기준 언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자, 그 다음에 이제 바르셀로나 대 에스파뇰. 자, 가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테어슈테켄, 그리고 지금 페란트레스, 그리고 이제 에릭 가르시아 등이 좀 결장 중입니다. 자, 그리고 에스파뇰 같은 경우는 지금 주전 미드필더 좀 두 명이 좀 결장 중으로 어느 정도 좀 중원에서의 좀 전력 누수가 좀 크다고 볼 수 있어요. 자,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결장자 이슈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좀 전해드려봤습니다. 자, 일단 뭐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 좀 계속해서 연승을 이어가며 좋은 흐름을 좀 유지하고 있고, 그리고 이제 직전 이제 클라시코전에서는 이제 뭐 레알 상대로 원정에서 4대0 대승을 좀 거두며 좀 최상의 경기력을 좀 보였습니다. 네. 확실히 뭐 그 경기에서 뭐 바르셀로나가 더 우세할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완전히 뭐 이렇게 압도할 정도로 약간 그런 좀 모습을 좀 보일 거라고는 예상을 좀 못했는데, 완전히 그냥 이제 후반에 뭐 거의 좀 내 골을 그냥 퍼 부으면서 그냥 대승을 좀 거두며 완벽하게 그냥 엘클라시코전에서 이제 좀 승리를 거뒀던 그런 좀 바르셀로나라고 볼 수가 있죠. 네. 그만큼 확실히 좀 모멘텀 지금 뭐 경기로 모두 좀 최고점에 있는 그런 좀 현재 좀 바르셀로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원정팀 뭐 에스파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전 컵 경기에서 이제 6부 리그 팀 상대로 대승을 좀 거두긴 했지만 리그에서는 좀 연패 중으로 흐름이나 경기력이 좋지 못하고, 그리고 최근 뭐 멀티 실점 이상을 좀 기록한 경기가 많아지면서 이제 수비에서도 좀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. 네. 뭐 가장 뭐 최근에만 해도 뭐 빌바오 상대로 좀 4골을 좀 허용한 거 등
굉장히 좀 실점률이 높은 그런 좀 에스파뇰이고, 그리고 전체적으로 좀 수비 라인 조율도 안 되면서 좀 뒷공간도 잘 뚫리는 그런 좀 에스파뇰이기 때문에 약간 좀 이런 좀 에스파뇰이 솔직히 바르셀로나의 그런 좀 공세를 막기는 많이 좀 버겁지 않을까도 한번 좀 예상을 해봅니다. 자,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상황에 대해서도 좀 전달해 드려봤네요. 자, 일단 뭐 여기도 좀 경기 양상 봤을 때 또 당연 뭐 홈에서 좀 바르셀로나가 높은 골 점유율 좀 바탕으로 경기를 좀 운영할 것으로 봅니다. 그리고 뭐 초반부터 뭐 이제 에스파뇰 좀 진영에서 뭐 침투, 뭐 컵백, 뭐 중거리 등 좀 다양한 좀 공격 패턴을 계속해서 좀 구사해 좀 공략하면서 약간 좀 경기가 좀 진행될 것으로 봐요. 그렇죠. 그리고 약간 좀 이런 식으로 좀 계속 진행된다고 하면은 뭐 요 경기는 좀 원사이드한 양상으로도 좀 흘러갈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. 그렇죠. 그래서 약간 좀 일방적으로 좀 바르셀로나가 좀 밀어붙이며 이제 공격을 좀 퍼부을 수 있는 경기라고도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네요. 자, 물론 이제 바르셀로나의 좀 다음 일정을 봤을 때 이제 챔스에서 트르베나를 좀 상대하기 위해 이제 세르비아 원정을 좀 가야 됩니다. 네. 그쪽 그러니까 확실히 다음 일정을 좀 고려하면은 이제 이번 경기에서는 뭐 어느 정도 힘을 좀 뺄 가능성도 네, 있어 보여요. 네. 자, 다만 근데 그럼에도 좀 불구하고 뭐 현재 지금 바르셀로나의 그런 좀 최상의 좀 모멘텀 및 좀 경기력을 좀 고려하면은 어떻게 나와도 현재 뭐 좀 수비가 안 좋은 그런 에스파뇰 상대로는 압도적인 좀 모습을 좀 보일 것 같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고려하면은 그래도 이 경기는 뭐 바르셀로나가 무난히 홈에서 좀 좋은 결과를 만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. 아무튼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 저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요거는 바르셀로나 사이드 쪽 보기로 할게요. 바르셀로나 승. 그리고 요거는 END 기준이라고 해도 마인승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. 마인승. 그리고 언어바는 기준점이 3.5면 모를까 4.5는 너무 애매하다 보니까 네, 언어바는 패스하도록 할게요. 그래서 바르셀로나 승에 END 기준 마인승까지만 보는 경기 네, 이렇게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오세르 대 이제 스타드레. 자, 일단 양 팀 다 지금 주전 수비수 한 명씩 결장 중입니다. 자, 일단 이제 오세르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 좀 랭스 상대로 이기고 그리고 이제 리옹 상대로 원정에서 무승부를 거두며 계속해서 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들고 있어요. 네.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득점력도 살아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. 네. 그렇죠. 그러니까 좀 한동안은 좀 오세르가 좀 하락세를 좀 탔지만 다시 좀 이제 흐름을 지금 살리면서 좀 좋은 그런 좀 경기력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이라고 좀 볼 수 있네요. 자, 그리고 이제 원정팀 몰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동안 좀 승이 없다가 이제 직전 경기 긴 연패 중인 르아브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며 어느 정도 흐름 전환에 좀 성공했습니다. 네. 자, 다만 이제 경기력이 많이 안 좋은 르아브를 상대로 그것도 홈에서 1점 차로밖에 못 이긴 걸 고려하면은 뭐 여전히 좀 렌의 경기력이 뭐 그렇게 좋다고 보긴 어렵고, 그리고 이번 시즌 원정에서는 렌이 아직까지 승이 없을 정도로 원정에서는 굉장히 좀 약한 면모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. 네. 일단 렌 같은 경우는 지금 원정에서 지금 총 4경기를 좀 치렀고 이제 그중 좀 3경기를 좀 졌을 정도로 원정 성적이 지금 많이 좋지가 못해요. 그만큼 확실히 좀 초반 페이스는 굉장히 안 좋은 현재 좀 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일단 이 경기도 좀 간략하나마 좀 경기 양상 봤을 때 그리고 오세르 같은 경우 이제 좀 주로 좀 라인을 좀 올린 상태로 이제 특히 이런 경우 좀 홈에서 많이 좀 보이는데 좀 공격적인 좀 플레이를 좀 줄고 좀 보이다 보니까 확실히 좀 홈에서 좀 이번에도 이런 식으로 좀 전개를 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확실히 또 이번 경기 역시 좀 그런 식으로 좀 플레이할 수 있고, 그리고 이제 랭 같은 경우에도 좀 라인이 올라간 그런 좀 오세를 상대로 어느 정도 좀 득점 기회를 만들며 공격에서 좀 두각을 나타낼 것을 봅니다. 확실히 좀 이런 점을 좀 고려하면은 어느 정도 좀 템포 빠르면서 이제 공격적인 양상으로 이제 좀 흘러갈 수 있는 경기다. 이렇게 좀 전해드려 봐요. 네. 자, 그리고 이제 오세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정과 달리 이제 홈에서는 연승 중으로 좋은 경기력을 좀 보여주고 있고,
그리고 홈에서는 거의 매 경기 지금 멀티 득점 이상을 좀 기록할 정도로 이제 득점력도 좀 좋은 편입니다. 네, 그러니까 확실히 좀 홈과 원정에서의 편차가 좀 굉장히 좀 큰 만큼 확실히 이제 원정 오세르보다는 이제 홈 오세르가 훨씬 더 좀 경쟁력이 지금 뛰어난 편이라고 이제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그러다 보니까 뭐 현재 지금 뭐 렌의 경기력이 올라오지 않은 것과 더불어 이제 양 팀의 그런 홈과 원정에서의 차이도 크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이 경기는 그래도 오세르 사이드를 보는 게 더 낫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봅니다. 아무튼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저는 이 경기 승패 본다고 하면은 오세르 사이드 쪽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. 오세르 프랜슨 보는 경기. 네, 그리고 언어반은 본다고 하면 이 경기는 오바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. 2.5슛 오바. 자, 이렇게 가져가도록 할게요. 자,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 외의 경기 이제 몇 개 더 살펴보면, 자, 일단 LDBC 한 경기 스파르타 대 이제 위트레흐트. 네, 이 경기는 저는 본다고 하면은 위트레흐트 프랜슨 보는 경기. 네, 어느 반은 본다고 하면 언더로 접근하도록 할게요. 이 경기. 그리고 이제 베로나 대 로마. 자, 일단 뭐 베로나의 좀 최근 좀 흐름이 많이 안 좋긴 하지만 그렇다고 뭐 원정 로마 뭐 1.56대 그런 좀 승배당을 가져가는 거 전혀 좀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본다고 하면은 배당 대비했을 때 베로나 프랜슨 보는 경기, 아니면 고배당으로 한번 무승부 도전 경기, 네, 이 정도로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세비야 대 이제 소시에다드. 일단 저 세비야의 좀 주축 선수들의 좀 결장이 좀 많기 때문에 그래도 좀 더 뭐 소시에다드가 유리한 거 맞긴 하지만, 근데 뭐 문제는 원정 소시에다드는 홈도 홈인데 뭐 이제 원정에서 소시에다드는 뭐 더더욱 좀 믿음이 안 가는 편이기 때문에 요거는 저는 승패보다는 뭐 고배당 잡이로 소시에다드 햄무나 무승 쪽으로 접근하는 경기, 내지 어느 반은 본다고 언더 보는 경기, 네, 이렇게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아무튼 이제 이렇게까지 해서 오늘 해외 축구에 대한 분석은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. 자, 어느 정도 분석이 좀 괜찮다 이제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랑 지도찾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,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아무튼 이제 오늘도 끝까지 이제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. 네, 감사합니다.